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 잠시 후 8시에는 럭키주가 1.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벚꽃 축제가 많았던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6일 럭키주가 1.20을 시작합니다. 중동 정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코스피는 1%대 오르면서 5,450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73.03포인트 오른 5,450.33으로 장을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 대비 46.05포인트 오른 5,423.3으로 출발해서 장중 한때 5,505.61까지 뛰어 5,500선을 터치한 뒤 오름폭을 줄인 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3시간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원 오른 1,506.3원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이 후로 8,38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 554억 원과 1,533억 원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일쯤 한 거래 연속 순매도 기록 끝에 사자를 전환했으나 이날 다시 매도세도 돌아섰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1,12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4억 원과 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3일 뉴욕 증시는 이른바 성금요일을 맞으면서 휴장했으며 또 이일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하며 급락 출발했으나 이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두고 규약 초래를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주가지수 대부분이 하락분을 회수했습니다. 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13% 내린 채 장을 마쳤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0.11%와 0.18%로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쯤 이란이 발전소의 날 교량이 난이 될 것이라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했으며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6일까지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며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확전 불안감과 협상 타결 기대감이 혼재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으며 또 이경민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이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날 삼성전자는 3.71% 오른 193만 3,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90만 전자를 회복했으며 장중 한때 4.52% 오른 194만 4,6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4% 오른 88만 6천으로 장을 끝냈으며 0.11% 강보합 출발해 한때 90만 1,500원까지 뛴 이후 하락 전환하여 86만 9천원까지 밀리는 등 다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또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상당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LG 에너지 솔루션, SK 스퀘어, 기아 등은 상승 마감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두산 에너비리티, HD 현대중공업 등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종보를 보면 전기전자가 2.5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화학, 일반 서비스, 조기 목재 등이 뒤따랐습니다. 또 기계 장비, 금속, 의료 정밀 기기 등은 하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38포인트 내린 1040.37로 마감했으며 지수는 4.58포인트 오른 1068.33으로 개장한 이후 하락 전환하여 1044.85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를 보이며 지수를 늘었으며 기관은 3,710억 원, 외국인은 658억 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4,263억 원 순매수해 지수의 하방 압력을 완화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주 대다수는 하락세였으며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 바이동이 내렸으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또 네임버 로보틱스 등은 올랐습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전달에 비교해서 4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편도 기준 3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으며 이달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하여 4.4배 오른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지난 3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16년 현재 유류 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 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한 것보다 약 26,000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되게 됐으며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며 또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합니다. 이 금액은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항공선 구매 후 탑승 시정에 유료 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진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되지 못합니다. 또 제주항공과 지니어 등 저비용 공사들도 조만간 5월 국내선 유료 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슷한 액수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올해 2월 16일에서 3월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4월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3월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졌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3월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3,500원에서 최대 99,000원을 부과했지만 이달에는 최소 42,000원에서 최대 30만 3천원 사이를 받는 중입니다. 업계에서 전쟁이 장기화돼 오늘 16일 이후 발표되는 5월 국제선 유료 할증료는 더욱 급등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지배적입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항공료 가격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일주일째 갤런당 500센트를 웃도는 중이며 또 전쟁 직전인 2월 한 달 내내 200센트대 초반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서 2.5배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음은 또 체포 방해 관련 소식입니다. 조은선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특검팀이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 심리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재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으며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이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인 가운데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초법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이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 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계엄 선포만을 행사한 혐의,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를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정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당시 강희국 부소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 보관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는 의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의 허위 피지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으며 법 제정 후 64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 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으나 63년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습니다. 또 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어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을 환원한 데 이어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인사청은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여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명칭 보관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뒤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오늘 오후부터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내일 아침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을 정도로 쌀쌀합니다. 전국적으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에서 7도로 이날 아침에 견적 5에서 10도 낮으며 기온 급 하강이 예상돼 강원 태백시와 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또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12에서 15도에 그치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에서 13, 인천 4에서 12, 광주 4에서 14, 대구 3에서 14, 울산 5에서 14, 부산 7에서 15입니다. 또 강원 태백과 철원, 인제, 양구, 대관령적인 아침 기온은 영하까지도 내려갈 전망이며 해안가 제주의 순간풍속 시속 50안팎, 오전까지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안팎의 강풍이 드는 등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세게 불어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이른 봄이 아닌 봄이 한창일 때 뒤늦게 찾아오는 꽃샘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모레 아침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다가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라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등에선 가시거리를 1k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안개가 끼며 또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더 짙어 차로 주변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에서 60으로 거세게 불며 물결은 1.5에서 4m 높이도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네, 오늘 럭키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럭키드워 코너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4월 6일 럭키 주가 1.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죄송합니다. 네, 다시 네, 잠깐 그 혼돈이 생겼다는 이유로 네, 마이크를 껐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 플러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 숫자로 당첨하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신 2등 보너스에 대한 변경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6개를 다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으로 나누고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2등 보너스로 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생략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게시판에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세의 총우는 기선제압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 나쁘거나 손해를 볼 경우는 없는 날이 되겠으며 긍정적인 생각이 나쁜 기운을 뿌리쳐줍니다. 다소 장애물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좋은 날이며 특히 하고 싶었는데도 여러 여건상 진행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해보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기에도 좋은 날이며 잊었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무력해질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멘탈만 유지하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어서 애정은입니다. 그동안 연애나 결혼 생각을 해오면서 상대의 장점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자신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 해야 합니다. 처음과는 달라진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아니니 이러한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답을 찾으며 처음의 설렘을 살릴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금전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출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등의 일이 생기기보단 금전 거래 자체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날로 보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와의 금전 거래를 피해야 하는 날이며 자칫하면 돈도 잃고 산원도 잃기 쉬우니 말입니다. 또 연인이나 가족 모두의 금전적인 거래는 안 하는 것이 득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친한 가족이나 지인보단 살짝 아는 지인의 조언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들이 객관적인 말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재물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직장운입니다. 출퇴근길의 대중교통은 정신없이 바쁘고 좁은 것이기는 하며 또 그 장소가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면 더 이상 쉬는 것은 없을 겁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조금 치이더라도 그것은 삶에 있어 작은 허들일 뿐이며 직장에서 보내는 훨씬 많은 시간들이 행복했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활기찬 당신에게 행운도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것이니 명랑한 그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모습을 훗날 소중한 재산이 되어줄 텐입니다. 씩씩하게 웃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운이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며 행운도 보도할 정도의 강하고 멋진 당신의 모습을 만들긴 좋은 하루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학업과 성적운입니다. 손윗 사람의 도움으로 시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세이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때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손윗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스승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며 당신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의 준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신의 불안감이나 초조함 역시 가라앉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무리한 체력 소모로 인해서 몸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면역력 감퇴로 인해 감기와 같은 소소한 질병이 시달리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외출을 삼가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우리 운세를 전해드렸고요. 일단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추첨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일단 거래량은 천주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니까요. 오늘 추첨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6일 럭키주가 1, 20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11만 1,050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22만 7,611억 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 11만 7,673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량은 10만 995억 원입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량은 12만 1,050만 주이고 대금은 22만 7,611억 원입니다. 또 코스닥은 12만 7,673만 주를 가졌고 대금은 10만 995억 원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더할 건데 4개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끝나는데도 바로 알려줄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개 합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를 합한 결과는 54만 7,329입니다. 54만 7,329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2736.645입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136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면 139 곱하기 20은 2720, 즉 27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720을 빼게 된다면 바로 16.645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을 붙여놨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을 제거하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6, 즉 16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16층입니다. 네, 오늘의 당첨 숫자는 16층이 됐습니다. 16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포함시킵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니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등 보너스 거래량은 16,395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 대금 살펴보겠습니다. 2등 보너스의 대금은 17만 1,768억 원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2등 보너스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16,395만 주이고 대금은 17만 1,768억 원입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이 끝나는 대로 또 공개할 예정이오니 이때까지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73만 5,492입니다. 73만 5,492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3677.46입니다. 그런데 또 20을 넘쳤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183번씩 뺍니다. 그러면 183 곱하기 20은 3660, 즉 3660을 뺍니다. 그러면 그 값에 3660을 빼면 17.46입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이 붙여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빼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을 제거하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17, 즉 17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17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오늘의 결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 숫자입니다. 1등은 16층이고 2등 보너스는 17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층과 17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운세 전해드리는 도중에 외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저희가 소리 자제라는 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외부 소리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사실은 저희 가족 옆에서 방송하는 관계라서 어쨌든 좀 이런 소음이 나더라도 좀 양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송 중에 가족으로 인한 소음이 약간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양해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에게 방송 시작한다는 메시지 보내드리고 조용히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참조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족 소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 럭키주가 1, 20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층은 16층하고 17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상으로 럭키주가 1, 20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